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관련법 통과로 현실화됐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야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는데도 정작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또 장기간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저는 위헌 판결이 번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라도 저는 제2집무실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에 촉구를 해서 청와대 일단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선 후보들도 세종집무실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상대로 대선 이전인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치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야는 지금이라도 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정 정도까지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조차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2월 국회 회기가 오는 25일까지인데다 대선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입법 활동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이후 법안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6월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국정 과제에 밀려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국회의사당법처럼 장기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여부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각각 3,000명과 4,000명을 돌파하며 나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전시는 어제 하루 서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6명, 중구 요양병원에서 5명이 감염되는 등 그제보다 52명이 늘어난 3,0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1,838명을 비롯해 아산 657명, 논산 22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역대 최다인 4,077명이 신규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676명의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역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6개 시중은행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지역 개인 사업자의 대출 건수는 94,800건, 잔액은 6조 9천억 원으로 2년 새 각각 68%와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과 충남도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각각 101.7%와 70.2%가 늘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심각한 자금난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교육계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방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지만 지방교육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과 이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책 소독기를 비롯해 열 화상 카메라, 살균수 제조 장치, 급식실 비말 가림막 설치, 원격 수업 기자재 구입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돌발 예산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6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지만 코로나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등교할 때 발열 체크하는 인력, 그다음에 또 급식실 안에서 또 아이들 방역하는 거,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그 인력들 또 거기때도 또 소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대응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원격 수업을 위한 무선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입 등 투자 예산만 해도 447억 원에 달합니다. 자영업 몰락으로 위기가정 학생들이 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 지원에 2,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시간 결손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교육청은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습 보충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20여 개의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인력 확보 등 예산만 해도 428억 원에 달합니다. 우선 교육 회복을 위해 한무릎 공부방, 대학생 튜터링 운영 및 AI 힐링 앱 개발 등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원격 수업과 교육복지 지원 등 4개 분야에만 3,6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2조 2천억 원대인 걸 감안하면 20%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 예산 수요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이 집계한 개인 파산 신청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2,665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366건으로 26.3%나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3,36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7.4%를 3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높은 서비스 산업 비중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에 더 취약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건설 경기 속에서도 대전 지역 건설업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성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가 집계한 지역 업체들의 2021년 건설공사 기선 실적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4조 1,38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업체별로는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 1, 2위에 오른 가운데 업계는 집값 상승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대형 사업이 활기를 띈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구암교 내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과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김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주차된 순찰차에 돌을 던진 2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김성준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조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돌을 던져 순찰차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